19세기 말 조선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밖으로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서로 다투어 조선을 침탈해 들어왔고, 안으로는 무능한 조정과 벼슬아치들의 횡포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암울한 시기에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가 비치는데 바로 새로운 세상을 선언한 동학이다. 동학은 이내 조선의 백성들과 하나 되었고 1894년 갑오년 정오를 시작으로 마침내 혁명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4월 7일 동학군은 전라감영군을 맞아 고부 황토현에서 문명을 가르는 일전을 벌이게 된다. 황토현은 당시 태인과 고부를 잇는 낮은 고개인데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동학군 4,000명과 전라감영군 2,000명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동학군은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지를 흔든 혁명의 기운은 훗날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동학혁명을 이끈 지도자죠. 전봉준 장군의 성씨이기도 한 천안 전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씨는 온전전과 밭전, 돈전을 성으로 쓰는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밭전의 전씨는 순임금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왕실의 후예로 전한다. 또 돈전의 전씨는 고려 말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전씨 중 가장 소수인데 4,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중 온전전의 전씨는 전체 전씨에서 약 7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 20번째로 큰 성씨다. 또한 백제 계통의 향토 성씨로 모두 단일 계통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55만 9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온전전의 전씨는 천안과 정선을 비롯하여 모두 18본이 있는데 이 중 10,000명 이상 되는 본은 7본이다. 전씨의 양대 분파인 천안 전씨와 정선 전씨는 거주 지역이 대개 양분되는데 천안 전씨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정선 전씨는 강원도와 경상도에 주로 거주한다. 각 분관별 대표적 인물을 살펴보면 정선 전씨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영필과 노동운동가로 잘 알려진 전태일, 삼양식품 창업주인 전중현 회장 등이 있다. 완산 전씨에는 조선인조 때 서해로 이름을 떨친 전형이 있다. 그는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건너가 글씨로 이름을 떨쳤으며 김해에 있는 가락국 수로왕릉 비문은 그가 쓴 것이다. 또 완산 전씨의 현대인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전씨는 백제 계통의 성씨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제 시대에 이미 성씨로 전씨를 사용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운주산에는 삼국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비암사가 있다. 1960년 이곳에서 세 점의 불비상이 발견된다. 계유명 전시 아미타 불비상을 비롯한 세 점의 불비상은 극락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의 정상 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가치가 인정되어 계유명 전시 아미타 불비상은 국보 제106호로 지정된다. 이 불비상에는 곳곳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불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 불비상은 계유년, 즉 백제 멸망 13년 후인 673년 전시일가의 발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불비상은 통일신라 초기의 작품인데 명문에 백제의 관등명이 등장한다. 이 불비상에는 국왕과 대신 7세 부모를 비롯한 모든 중생을 위해 예를 갖추어 절을 짓고 아미타 불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전시일가는 백제 유민으로 백제 지도층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백제 시대에 이미 전시성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천안전시는 어떤 성시일까요? 전시는 백제의 개국공신 환성군 전섭이 시조이시다. 고구려 태조 주몽의 아들 백제 온조왕은 전섭,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리와 함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라 하다가 후에 국군이 융성하여짐에 백제로 바꾸었다. 이때 나라를 세우는 공훈이 있는 십신을 백제 개국 십제 공신으로 체콘하고 시조 전섭을 환성군으로 봉하니 이때가 기원전 18년이다. 전시 가문은 시조 환성군이 온조왕을 도와 백제를 개국한 이래 2000여 년의 찬연한 역사를 이어온 명문 거족으로서 조상의 숭고한 어를 대대로 이어가며 가문을 빛낸 명연대작과 석학 등이 많이 배출되었다.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전시성시 조형물인데요. 전시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본관이 함께 세운 성시 조형물이죠. 이에 의하면 전시의 시조는 백제의 개국공신 전섭입니다. 전섭은 백제 온조왕이 나라를 세울 때 함께한 10명의 신하 중 한 명이라고 하죠. 천안전시는 십제 공신인 전섭을 시조로 모시고 있고 그의 29세 손인 전락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저희 천안전시 시조 되시는 섭자 할아버지는 백제 개국하신 십제 공신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백제 개국하실 때 그 직산 위례성이라고 하고 현재는 남한선생 부근의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환성군으로 봉해진 섭자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시조님에 대해서는 그 우리 백제의 성시라는 기록이 비암사에 있는 국보로 지정된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에 전시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백제의 성시로서 그 기록이 저희가 현재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 이제 집안은 백제부터 이루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 않는 백제 역사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현재 이제 내려와 있는 계보나 역사는 좀 정리를 앞으로 배우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백제 700년 중에 그 공주와 부여, 아까 187년, 공주가 64년, 부여가 1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배운 역사는 그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는 백제 부흥기였던 서울 한성백제에서 있었던 500년의 역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역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도 증명이 돼야
우리 백제의 역사도 같이 증명이 되고 우리 시조님에 대한 내용도 정확한 또 교육도 되고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시종님은 우리 시조로부터 29세손이 되시고 고려 개국하실 때 고려 개국공신으로 봉해진 천안군입니다. 천안 부원군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이 세계는 백제 역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려를 개국한 공신으로 우리 기록상에 남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대구의 803이라는 유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조는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이기 때문에요. 현재 충남 태악산 아래 천안전 시조 단소에서 매년 10월 3일에 제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시조는 광주에 있는 장등산에 숭모제를 모시고 있으면서 5월 5일 날 제항을 모시고 있습니다. 고려 이후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성씨가 아닌 김씨로 되어 있는 삼국유사 쓴 우리 고조선부터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우리 서민의 역사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삼국유사 기록하신 이련 스님이 우리 전씨입니다. 이련 스님이 기록된 보각국사 비문에 속성 전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을 돌아가실 때 장례를 모셨던 분이 관우서사 전척이란 분이 직접 그 장례를 치르고 그게 충렬량이 내려보낸 보각국사 비문입니다. 이게 불과 한 5년 전에서 그 탁본을 사실관계를 조명을 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대구 공산전투에서 후백제 견원군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승겸, 김낙 외에도 여러 장수들이 왕건을 위해 순절하게 되는데요. 이때 천안 전시의 중시조 전락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후 고려의 개국공신이 된 전락은 3사 좌북야에 추중되고 천안군에 봉해집니다. 이러한 천안 전시의 역사는 백제의 개국과 더불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천안 전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제의 건국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해무수 당군에 의해 건국된 북부여는 6세 고무서 당군에 이르러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고무서 당군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고주몽을 자신의 딸인 소선호와 혼인시켜 그에게 대통을 잇게 했기 때문이다. 해무수 당군의 고손자이기도 한 고주몽은 이후 북부여를 계승해 서기전 58년 고구려를 개국한다.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는 비류와 온조 2명의 왕자가 있다. 하지만 일찍이 동부여에서 태어난 유리 왕자가 고구려로 오자 그를 태자로 삼는다. 그러자 소선호는 자신의 아들 비류와 온조에게 장차 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서기전 42년 두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난다. 그리고 바다 가까이 땅이 기름지고 물자가 풍부하다고 하는 페대의 땅에 도착하여 이곳에 정착한다. 후에 소선호가 세상을 떠나자 온조는 다시 바다를 건너 미추홀로 들어와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는데 이로써 한성백제의 역사가 시작된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의하면 백제의 첫 국호는 십제라고 하는데요. 온조가 위례성에 도읍할 때 10명의 신하가 도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천안 전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천안 전시는 충청남도 천안시를 관양으로 하는 성시다. 천안은 삼한시대의 마한지역이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후삼국시대엔 고려의 영역으로 후백제와 전선이 형성된 교통의 요충지였다. 백제의 온조왕이 옛 마한지역을 통일했을 때 이곳을 환성이라 불렀다고 한다. 후에 이곳의 지명은 도솔이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천안으로 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안 전시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17만 6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시 전체에서 31.5%를 차지한다. 그리고 천안 전시의 개파는 고려 말에 판결사공파와 대제학공파를 비롯하여 삼제공파, 두평군파, 문효공파 등 총 5개 파로 나눠진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영암군 서우면 장천리와 엄길리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와 평지리, 고창군 공읍면 신대리 등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특히 영암의 장천리와 엄길리에는 전시 충효문과 장동사가 세워져 있는데 이는 조선 중기의 무신이자 의병장인 전몽성과 형제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전몽성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휘하로 금산전투에 참전하는데요. 또 정유재란 때는 왜군이 전라도로 공격해오자 동생 전몽진과 첨사 김덕급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우죠. 후에 월출산 해안포에서 적과 맞서 싸우다가 아우와 함께 순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전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초 세종에서 세조까지 4대 약 30년간 어의를 지낸 전순이가 있다. 그는 산가요록과 식료 찬요, 침구 태길 편집을 저술하고 한약 관련 문헌을 집대성한 의방유치 365권 편찬에도 참여한다. 산가요록은 농업서이자 요리서로서 현존하는 음식 전문서 중 가장 오래된 책이며 식료 찬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 책이다. 또한 침구 태길 편집은 침구에 관한 의서로 계절별로 침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분실되어 없고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 그곳에 남아있다. 의방유치는 임진왜란 때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침탈해 현재 일본 국내성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순이 기념사업회에서
의방유치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에서 처음 유래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치킨 요리가 있습니다. 산과 요록에 이 요리법이 담겨 있는데요. 포게라고 합니다. 기름에 구운 닭고기란 뜻이죠. 지금의 프라이드 치킨과 똑같진 않지만 조선판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게는 당시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인데요. 세종대왕도 아주 즐겨 드셨다고 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후기의 무인으로 전동흘이 있다. 그는 1610년 진안 가림촌에서 태어나는데 그의 어머니가 50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마이산에 기도하여 잉태하였다 한다. 그는 대담하고 신의가 있는 인물인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남한 산성에서 싸웠고 삼전도 굴욕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자 배종무관으로 동행해 청나라의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데 공을 세운다. 귀국해 효종 때인 1651년 40대의 늦은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여 철산부사, 병마절도사와 삼도 수군 통제사에 이어 포도대장과 오이도 총관에 오르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소설 장화홍련전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죠. 소설 속 철산부사의 실제 주인공은 전동흘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새로 부임한 평안북도 철산부사가 장화홍련의 원운에 놀라 죽자 다음이 큰 그가 철산부사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죠. 그렇다면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19세기 말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 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위해 벼슬 없는 가난한 선비로 일어나 능히 천하를 움직인 불세출의 혁명가이자 만고의 명장이다. 제 형중의 품은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 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전봉준 장군은 1855년 몰락한 양반 가문의 가난한 시골 훈장의 아들로 태어난다. 자는 명숙이며 체구가 작아 일명 녹두 장군으로 불리운다. 그는 30세쯤 고부에 정착하는데 생활이 곤궁하여 농사일회에 한약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 19세기 말 조선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밖으로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서로 다투어 조선을 침탈해 들어왔고 안으로는 부정부패와 연이은 가뭄으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 이때 고부 군수로 탐관오리 조병갑이 부임하면서 마침내 그 원성은 폭발하기에 이른다. 1894년 갑오년 정월 10일 새벽 참다 못한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은 분노로 가득 찬 백성들을 이끌고 말목장터에서 봉기한 이로써 동학혁명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혁명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니 삼남은 물론 온 세상이 들끓게 된다. 3월 기포 후
동도대장에 추대된 전봉준 장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대파하고 전라 가명이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9월 기포 후 우수한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동학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만다. 태인 전투를 끝으로 순창에서 은거 중이던 전봉준 장군은 피놀이에서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뒤 이듬해 1895년 41살의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된다. 우리 근대 역사를 바꿔주신 전봉준 장군이 계십니다. 동학민 지도자로서 이분이 제일 중요시한 것은 우리 서민의 생활이 백성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신분제 해방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 그분들이 직접 통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집강소를 운영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로 이어져 온 겁니다. 이외 천안 전시 인물로는 고려 중수광 때 진현관 대제학을 지낸 전신과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완성한 전광재를 비롯하여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정묘호란 때 안주에서 순절한 전상이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적진포 해전 등 여러 전투에 참전한 전방삭 장군, 한말 호남의병의 정신적 지주가 된 전해산 등이 있다. 현대인물로는 전주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배우 전국환, 전무송, 전소민이 있으며 가수 전영록과 MC 더 맥스의 메인 보컬 이수, 레이디 제인도 모두 천안 전시다. 또한 개그맨 전유성과 방송인 전현무를 비롯하여 한국 역도 사상 올림픽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전병관도 모두 천안 전시죠. 오늘은 백제의 개국공신인 전섭을 시조로 모시고 고려의 개국공신 전락을 중시조로 모시는 천안 전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천안 전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